0대0 무승부. 하지만 이 무미건조한 숫자에 속지 마십시오. 그 차가운 스코어보드 뒤에는 레프크 내부를 뒤흔드는 보이지 않는 지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패배는 아니지만 그보다 더 나쁜 상황입니다. 무력감과 답답함, 한때 보유하던 기계가 이제는 뒤틀린 소리만 내는 듯한 느낌입니다. 그리고 그 폭풍의 중심에는 미국과 한국 모두를 숨죽이게 만든 이름, 손흥민이 있습니다. 7경기 연속 필드골 무득점. 평범한 선수라면 단순한 부진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출신 손흥민에게 이는 믿기 힘든 거의 비현실적인 상황입니다. 모든 수비를 공포에 떨게 했던 킬러가 이제는 자신의 영역이던 페널티 박스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한 경기의 문제가 아니라 더 깊고 위험한 신호입니다. 팀이 가진 최고의 스타의 득점 본능을 억누르고 있는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레프크는 여전히 승리를 거두고 있습니다. 성적도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십시오. 패스 하나, 움직임 하나, 그리고 손흥민이 어쩔 수 없이 내려와 공을 받는 모든 순간을 세계적인 공격수가 위협지역에서 벗어나 중원으로 밀려나 전술의 톱니바퀴처럼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희생입니까? 아니면 전략적 오류입니까? 진화입니까? 아니면 자멸입니까? 이 질문은 레프크 위에 칼날처럼 매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오스틴 FC와의 경기, 큐트스타디움이라는 요새에서 모든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전 승리의 화려함은 사라지고 레프크는 답답함만을 드러냈습니다. 경기를 지배하지 못했습니다. 충분한 압박도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손흥민에게 위험지역에서 공을 연결하지 못했습니다. 손흥민과 부안가라는 최고의 공격수를 보유한 팀이 믿기 힘들 만큼 무력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폼의 문제가 아닙니다.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전장 한가운데 놓인 대포가 뒤를 향하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레프크가 손흥민을 쓰는 방식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는 득점력을 잃지 않았습니다. 스피드와 본능도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그는 연결자, 지원자, 희생자 역할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최고 수준의 축구에서 킬러의 본능을 빼앗는다면 단순히 개인만 약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팀 전체의 폭발력을 스스로 제거하는 것입니다. 기회는 분명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회들은 하나씩 허무하게 사라졌습니다. 완벽한 패스는 하늘로 날아갔습니다. 박스 안 슈팅은 막혔습니다. 프리킥은 골대를 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손흥민의 노력이 무의미해지는 왜곡된 그림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압박은 더 커집니다. 손흥민뿐만 아니라 팀 전체 시스템에도 균열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단순한 무승부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경고입니다. 완벽해 보이던 성적 속에서 터진 붉은 경고 신호입니다. 레프크는 여전히 순위표 상단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아래에서는 문제가 끓어오르고 있습니다. 설득력 없는 승리가 이어질 때, 팀의 최고 스타가 시스템 속에서 사라질 때, 위기는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조용하지만 매우 치명적입니다. 이제 모든 시선은 하나의 질문으로 향합니다. 시즌을 좌우할 질문입니다. 레프크는 더 강한 팀을 만들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가장 강력한 무기를 스스로 제거하고 있는 것일까요? 만약 손흥민의 침묵이 계속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오스틴 FC와의 0대0 무승부는 설득력 있는 경기력의 흔적도 남기지 못했고 오히려 평온해 보이던 분위기 속에 경고음을 울리는 장면과 같았습니다. 스코어보드만 보면 레프크는 여전히 건재하고 승점을 챙기며 MLS 강팀의 위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숫자만 본다면 경기장에서 벌어진 진짜 이야기를 놓치게 됩니다. 겉으로는 무난해 보인 이 무승부 뒤에는 점점 커지는 불안감, 운영의 문제, 그리고 조용히 퍼지는 균형 붕괴가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의 중심에는 손흥민의 7경기 연속 필드골 무득점이 있습니다. 이 숫자는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계속 깜빡이는 경고 신호와도 같습니다. 평범한 선수라면 흔한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프리미어리그를 지배했던 득점 기계 손흥민에게 이는 매우 비정상적이며 경고 수준의 상황입니다. 더 큰 문제는 기회를 놓치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기회 자체가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경기 내내 손흥민은 최전방에 배치되었고 원래라면 결정적인 역할을 해야 할 위치였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는 박스 안에서 거의 공을 잡지 못했고 결정적인 위치에 거의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계속해서 내려와 중원까지 이동하며 빌드업에 참여했습니다. 세계적인 공격수가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 장면은 놀라움을 넘어 아이러니를 보여줍니다. 레프크는 최고의 무기를 단순한 보조수단처럼 쓰고 있습니다. 보면 볼수록 모순입니다. 레프크는 공격 자원이 부족한 팀이 아닙니다. 손흥민과 부안가라는 경기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손흥민은 위험지역에서 멀어지고 볼 점유와 빌드업에 묶여 있습니다. 그는 여전히 빠르고 득점 본능도 살아있지만
그 능력을 쓰지 못하는 역할에 놓여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공격수가 골을 넣지 못하면 보통 폼 문제로 봅니다. 그러나 기회조차 없다면 그것은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레프크는 점유율과 패스를 유지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연결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경기를 지배할 수는 있지만 마무리를 지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무승부는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오히려 문제를 그대로 비추는 거울입니다. 공격의 날카로움이 사라지고 효율이 떨어지며 에이스가 제 역할을 못한다면 이는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시스템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가장 두려운 것은 이미 일어난 일이 아니라 변화가 없다면 앞으로 벌어질 일입니다. 팀은 단기적으로 결과로 버틸 수 있지만 가장 위협적인 공격수를 계속 숨긴다면 결국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레프크의 전술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진짜 문제의 핵심이 어디에 있는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마르크 도스 산토스 감독 체제에서 이 팀은 롱볼 중심의 실용적인 축구에서 탈피해 점유와 빌드업 중심의 현대적인 축구로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분명한 발전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리스크 계산이 덜 된 도박과도 같았습니다. 새로운 시스템이 완성되기도 전에 레프크는 중원의 핵심 자원인 스테판 유스타키오를 잃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팀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유스타키오가 빠진 중원은 마치 두뇌를 잃은 듯했습니다. 패스는 날카로움을 잃었고 볼 순환은 느려졌습니다. 무엇보다 상대 수비를 뚫어낼 힘이 사라졌습니다. 공은 계속 돌지만 탈출구 없는 반복처럼 맴돌기만 합니다. 중원이 변화를 만들지 못하면 공격진은 고립될 수밖에 없습니다. 손흥민과 부안가라는 가장 날카로운 공격수들이 순식간에 존재감을 잃었습니다. 경기 흐름에서 완전히 고립된 것입니다. 점유율은 가질 수 있지만 기회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 점유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스틴 FC전은 그 답답함을 그대로 보여준 경기였습니다. 전반전에서도 손흥민은 몇 안 되는 개인 플레이로 희망을 만들려 했습니다. 11분, 그는 공을 빼앗아 완벽한 패스를 내줬지만 힐만의 슛은 크게 빗나갔습니다. 23분, 손흥민의 슈팅은 수비에 막히며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33분, 또 한 번의 돌파와 슈팅 역시 수비에 막혔습니다. 39분, 프리킥마저 골대를 크게 벗어났습니다. 결국 레프크는 유효 슈팅 하나 없이 전반을 마쳤습니다. 노력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공격해야 할지 몰랐던 것입니다. 후반전은 더 나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붕괴 직전까지 몰렸습니다. 부안가는 결정적인 기회를 잡았지만 마무리에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기회를 놓친 대가는 곧바로 찾아왔습니다. 63분 오스틴이 골망을 흔들었지만 밥 판정으로 취소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현실을 직시하게 만든 장면이었습니다. 답답함의 정점은 77분이었습니다. 폭발적인 스피드로 유명한 손흥민이 스피드 경쟁에서 밀렸습니다. 작은 장면이었지만 많은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는 역할뿐 아니라 체력적으로도 소모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활동량과 역할 때문입니다. 킬러가 날카로움과 스피드를 잃는다면 그것은 개인 문제가 아닙니다. 시스템 전체의 문제입니다. 경기 전체를 보면 반복되는 패턴이 보입니다. 기회를 만들고 놓치고 결국 위기를 맞는 흐름입니다. 탈출구 없는 악순환입니다. 만약 레프크가 이 전술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이런 무승부는 예외가 아니라 일상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 하나의 거대한 모순이 무대 한가운데를 비추듯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마르크 도스 산토스 감독이 개인에 의존하지 않는 강한 팀을 만들고자 하는 방향 자체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현대 축구의 철학이며 모든 감독의 이상입니다. 하지만 축구는 단순한 이론으로만 풀 수 있는 스포츠가 아닙니다. 천재적인 순간 하나가 모든 것을 결정짓는 곳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완벽한 팀을 만들려는 과정에서 레프크는 스스로 최고의 선수들을 희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손흥민이라는 이름은 더 이상의 증명이 필요 없는 존재입니다.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이자 효율성의 상징 현대축구 최고의 골잡이 중 한 명입니다. 그는 MLS의 축구를 다시 배우러 온 것이 아니라 최고 수준에서 단련된 득점 본능을 보여주기 위해 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증명해 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시스템에서는 그 능력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기량 문제가 아니라 위협적인 위치에 서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현재 레프크의 가장 큰 모순입니다. 더 완벽한 팀을 만들려다 오히려 가장 큰 강점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시스템이 가장 중요한 결정력을 잃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은 점점 더 분명하고 날카롭게 떠오릅니다. 더 강한 팀이 되는 것이 에이스의 침묵을 대가로 할 만큼 가치가 있는 것일까요? 레프크는 아직 위기에 빠진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승점을 쌓고 있고 경쟁력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균열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크지 않지만 충분히 불안을 느끼게 합니다.
문제는 단순한 손흥민의 폼이 아닙니다. 한스타의 부진이 아닙니다. 오히려 잘못된 위치에 놓인 문제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역할이 아닌 역할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변화가 없다면 손흥민의 무득점은 더 이상 이상한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흐름이 될 것입니다. 그의 본능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시스템이 그것을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